안녕하세요. 아키로 인터뷰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오타스맵 양동기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건데요. 오타스맵은 저도 이제 같이 작업을 여러 번 했었고 여러 뮤지션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질문들도 물어보고 도대체 오타스맵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가 한번 오늘 물어보겠습니다. 네. 그 전에 네. 기습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? 뭔가요? 그 동건 씨가 저를 한 4년? 5년 정도 봤잖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도툴스 때는 사실 얼굴만 아는 사이였고. 그렇죠. 인상 네. 맞죠. 동건 씨가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아, 있나요? 뭐 양동기는 어떤 사람인가요? 살아있는 AI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T 100%, 순도 100%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. 오케이. 제가 며칠 전에 네. 주변에 이제 뮤지션들한테 네. 오토스 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긴장되네.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았거든요. 아, 일단은 보내주신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지역 뮤지션을 지원하는 단체의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역 뮤지션으로서 감사드립니다. 오, 고퀄리티의 프로필 사진 촬영 지원, 라이브 영상 콘텐츠 등 지역 뮤지션들이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라고 이제 근데 이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. 아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. 근데 칭찬이네. 되게 그렇고 감사합니다. 해주신 분. 근데 네. 오토스맵은 정확히 무슨 단체인가요? 이게? 오토스 맵은 일단은 사실 두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저는 이제 50% 오토스 맵의 아빠 양동기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송승태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. 네. 50% 오토스 맵 엄마. 그래서 이제 둘이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좀 봐도 되고요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약간 삼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규환. 저랑 같이 디파이 하는 친구. 네, 요렇게 세 명이긴 한데 사실 이제 거의 승태 형이랑 저랑 좀 반반 느낌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컨텐츠를 위한 제반을 벌어들이는 일은 승태 형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를 좀 떼놓고 진짜 그냥 취지로만 했을 때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제가 더툴스라고 뭐 아시겠지만 네. 5인조 밴드를 했었잖아요. 되게 좋은 기회로 네이버 이제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었거든요. 네. 진짜 집요하게 신청했어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뭐 그런 거 됐을 때 좀 다른 이제 선정자들을 보면은 뭐 이제 서울의 여러 막 인디 채널에서 막 되게 다뤄주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채널에 좀 연락을 돌리긴 했지만 결국 저희를 좀 다뤄준 채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. 그 엄청 수많은 채널 중에서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말고 다른 대구 팀이 선정됐을 때 좀 이 다뤄주는 물론 뭐 툴스가 메리트가 없어서 안 다뤄줬을 수도 있겠지만 좀 누군가 다뤄준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승태 형이랑 맨 먼저 시도했던 게 한 5, 6년 전에 인디 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페인트라는 영상 채널을 먼저 시작했었고 근데 그건 좀 오래 안 갔어요. 이제 승태 형이랑 저랑 이제 또 그때는 이제 페인트를 할 때는 다른 소속이었어요. 지금은 이제 같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채널을 만든 게 오토스 맵이고 원래 이 오토스 맵을 이제 소유주는 이제 법인인데 저랑 승태 형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이름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이제 별도의 좀 짧은 이름을 짓자 해서 만들어진 게 오토스 맵이고요. 뭐 그냥 쭉 얘기를 할게요. 대구에서 뭔가 좋은 게 나타났을 때 좀 다뤄준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태 형도 저도 기획자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하는 실험의 장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저도 이제 뭐 더툴스부터 디파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거 했는 거를 후배들은 더 빨리 이뤄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어쨌든 씬이 재밌어지려면
누군가 잘 돼야 되고 그 잘 되는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초심자들이 빨리 뭐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빨리 좀 가게 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원피스로 치면은 지금 신세계로 가기 전에 그 그랜드라인 그 건너는 게 있잖아요. 우린 그 정도. 어차피 엄청난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에 많으니까 예, 우리는 딱 그냥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좀 해줄 수 있는 단체 정도가 되자가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미션이 많이 나오고 알려지고 하면 씬이 재밌어질 테니 예, 그런 거죠. 예, 어차피 씬이 재밌어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뭐 하는 거죠. 오늘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오토스 맵의 50% 의견이다. 아, 약간 50%는 또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음악이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대구가 좀 약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대구에 이런 공연 다녀보면 정말 힘준 공연 아니면 사실은 관객이 10명, 20명? 그리고 뭐 10명에서 30명이라고 쳐도 사실 상당수는 지인 아니면 기존에도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. 아티스트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많이 들어줬을 때 이 반응을 얻지 못하잖아요. 그냥 이 주변의 사람들로만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만 또 판단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도 어차피 좋다 하거든요. 야, 이번 노래 어땠어? 하면 좋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당연히 관객분들한테 노래 어땠어요? 하면 보통 좋다 해요. 그렇다고 정말 디테일한 뭐 걸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. 솔직히 관객으로 오셨는데 뭐 심사위원 오신 것도 아니고. 근데 이 곡뿐만 아니라 공연이든 다 좀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객관적 지표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최대한 좀 뭐 같이 성장해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는 게 좀 목표죠. 기본적으로 그냥 대구에서 음악을 냈을 때 딱 공연 좀 뛰고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객관적 지표로 보기 되게 어렵다. 이제 오토스 맵에서 꾸준히 이제 하시는 게 있잖아요.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영상을 찍는데 팀들이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란 게 있을까요? 일단 그 컨텐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오토스 오리지널. 이 오리지널이라고 이름 붙는 것들은 그게 이제 오토스 픽, 오토스 아웃도어가 있어요. 이거 두 개는 그 우리가 사업을 따든 안 따든 우리 돈으로 하는 컨텐츠. 뭐 사업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이 프로그램만큼 운영하지 않은 거. 오토스픽이랑 아웃도어는 사실 취향의 문제는 아니에요. 오토스픽은 어쨌든 그 3개월마다 대구에서 나왔다고 판단되는 음원들을 모아서 이제 그 평론가 분들한테 보내가지고 추천곡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받아서 이 곡 뭐 좋대요 하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는. 그래서 이제 글도 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이거는 취향의 문제는 없죠. 그냥 발매만 하면 저는 다 모아서 보내드리고. 그러니까 오토스 아웃도어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대구에서 우리가 좀 안 찍어본 팀들이나 아니면 뭐 좋은 활동을 또 새로 하는 팀들을 찍는 건데 현재까지는 다시 찍은 팀은 없거든요. 거의 그냥 최대한 좀 다양한 팀. 그 다양한 팀을 뽑다 보면 사실 우리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뭐 우리의 취향인 팀을 찍더라도 모자라요.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죠. 요즘에 어떤 팀이 좋은 것 같아?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 추천을 보고 찍는 거죠. 그래서 오토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향이 반영되지는 않고요. 그럼 이제 그 외의 컨텐츠들은 취향이 반영되거든요. 예,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니까 따로.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티스트이냐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. 그러니까 일단 저희 단체 뭐 내부 그건데 뮤지션과 아티스트를 구분지어요.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뮤지션이에요. 네. 네. 어쨌든 음악을 한다 하면 그냥 뮤지션인 거예요. 아마추어든 뭐 무조건 음악을 하면 저희는 뮤지션. 근데 자기 작품이 있느냐 아티스트. 그럼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티스트거든요. 자기 창작물이 있어야 돼요.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그 사람의 뭐 라이브 실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앨범을 내느냐, 음원을 내느냐, 이고
그 음원이 주기적으로 내는가, 최대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, 저희가 모두 친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앨범은 엄청 띄엄띄엄 나오더라도 사실 창작은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모든 뮤지션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음원 사이트를 좀 기준으로 보려고 하죠. 그리고 컨텐츠마다도 당연히 성격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럼 컨텐츠에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기준이 되죠. 뭐 가끔은 행사를 하게 될 때도 있는데 행사를 할 때는 행사를 잘할 것 같은, 혹은 행사를 잘하는 팀을 섭외하는 거고, 컨텐츠에 대한 성향도 좀 보죠. 사실 나와서 아무 말 없으면 섭외한 이유는 없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아웃도어를 찍어보면 이제 그 팀들을 좀 관찰해요. 아, 관찰을 되게 좋아하시는 에. 분인데. 네. 아웃도어 하면서 이 팀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어떤 컨텐츠 짤 때 그 친구도 어울리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게 취향입니다. 지속적인 창작 활동.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네. 네네. 이거가 꼭 담겼으면 좋겠는데, 저희는 좋은 노래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저희가 좋아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, 그 팀이. 그 좋은 노래 기준이 뭐죠? 그거는 진짜 그냥 들었을 때 이 노래 좋다라는 게,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인디 생활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전부 다 관점이 너무 달라요. 특히 형 누나들한테 많이 묻게 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형 누나들도 관점이 너무 다 달라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성향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, 일단 그냥 들었는데 이 노래 괜찮네라는 게 있으면 최소한의 리스펙트가 좀 생겨요. 그 사람의 인성과 상관없이. 노래는 좋은데 인성 저랑 정말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안 맞을 수 있죠. 네. 그리고 뭐 당연히 팀 오토스맨 내부적으로 뭐 취향이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그런 걸 갖고 있느냐. 라이브 실력을 좀 안 봐요, 저는. 아예 안 봐요, 라이브 실력. 뭐 연주력이나 뭐 가창력 거의 안 봐요.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느냐, 좋아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,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, 그래서 저는 멘트 실력이나 무대 퍼포먼스를 아예 안 봐요. 오로지 음원. 그냥 딱 들었을 때 이 노래 좋다라는 게 있느냐를 좀 중요시 여겨요. 노래는 그러면 평소에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포괄적으로 듣는 편이신가요? 일단 제가 그 인스타로 대구에서 뭔가 활동한다 하면은 무조건 그 팀의 인스타를 다 들어가 보고, 그리고 뭔가 대구라는 용어를 쓰거나 아니 물어보기도 해요. 현장에서 만났을 때 혹시 대구 팀인가요? 이렇게 뭐 물어도 보고, 그렇게 했을 때 뭐 여러 정황상 대구 팀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메모장이 있어요. 그 메모장에 적어요. 그리고 어차피 오토스픽을 해야 되니까 이제 3개월마다 그 팀을 다 검색해요. 멜론에서.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일단 다 검색해서 나온 음원이 있네 하면 일단 한 번은 들어요. 어차피 오토스픽 하는 겸 뭐 들어는 보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음원만 본다고 하셨었잖아요. 아까 저는 얘기하셨을 때 자작곡도 있어요. 근데 음원이 없어요. 그럼 아티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애매하게 생각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정말 열심히 논의를 해요. 이 팀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. 저희조차도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 팀이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활동 많이 하는데 음원을 낸 팀이 있다면, 만약 동점이다 그러면 그러면 후자 후자가- 쪽으로 그런 내부 규정이나 내부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. 오히려 좀 오토스 맵이랑 다른 관점에 선정을 하는 다른 단체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요거 있어요. 만약에 그 애매한 팀이 나왔는데 좀 애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남들이 소비했는가예요. 다른 채널에 소비가 안 된 팀이면 좀 더 유니크하게 봐요. 미선도 사실 촬영 당시에는 음원이 안 났었어요. 근데 이제 나오는 게 확실한 기준은 뭘로 보냐면 유통 날짜를 받았느냐. 정말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가 초반에 나온다 해서 찍었는데 안 나온 적이 많아요. 그래서 컨텐츠가 붕 뜬 경우가 진짜 많아요. 받은 질문 중에 일단 읽어드릴게요. 네. 지역 뮤지션을 지원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뮤지션 본인들이 자체 컨텐츠를 생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.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티스트 브랜딩, 마케팅 등 아티스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컨설팅 관련 컨텐츠를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라고 여쭤봤는데, 일단
몇 년째 하고 있어요. 근데 하는데 신청률이 엄청 저조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물론 또 뭐 팀들이 뭐 이제 이런 질문 주신 팀 쪽에서 이 홍보를 그럼 좀 더 잘해라라고 하면 할 말은 좀 없긴 한데 저희가 하는 홍보 정도로 알싸움들은 다 안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도 신청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. 근데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 단체가 부자가 아니에요. 사실 저희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. 보셔서 아시잖아요. 이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은 정말 유한해요. 그래서 엄청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솔직히 좀 또 인디 씬에 있는 분들이 또 이런 거 한다 하면 또 싸게 도와주세요. 그래서 좀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는 오히려 아니 이런 거 만들어 달라더니 왜 다들 신청을 안 했지? 라는 또 이제 다른 난관에 봉착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진짜 최근에는 애초에 좀 가까운 팀한테 조사를 해서 아예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진행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. 만약에 진짜 이런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은 DM 주셨으면 좋겠어요. DM 오타스입니다. 네,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따로 DM 우리도 연락을 드리는 거죠. 우리가 이때 할 건데 하실래요? 하면서 정말 힘 빠질 때가 사람들이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했는데 신청 안 했네? 근데 저희도 집착하기는 미안하단 말이에요. 야, 내가 링크도 보냈고 뭐 네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거 뭐 만들었었는데 신청 왜 안 했어 하면 까먹었어요라고 대답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. 그럴 때 좀 힘 빠져요. 뭐 사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. 그렇죠. 그때 공연이 있었어요라든지 그렇죠. 뭐 가정적인 뭐 개인적인 뭔가 있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까먹었어요 할 때 진짜 힘 빠지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. 오토스 맵을 좀 이제 하신 지 정확히 몇 년 됐죠? 저희가 2021년부터 했거든요.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뭔가 이때 되게 뿌듯했다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? 저희가 대구에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사업의 관계자였던 적이 있어요. 한 1년 동안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관계자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니까 뽑힌 팀이랑 안 뽑힌 팀을 다 알 수 있잖아요. 사실 제일 아쉬운 게 역량은 있는데 지원 서류나 지원 영상이 너무 좀 별로여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. 역량은 되는데. 근데 서류를 도와주는 건 좀 그렇고 뭐 물론 전화로 물어보는 거는 뭐 대답은 해주죠. 뭐 갖고 와서 하거나 사실 몇 팀 있긴 해요. 아예 서류를 갖고 와서 피드백을 받는 팀도 있어요. 해주죠. 피드백은 끝나고 다 끝나고. 근데 영상이 너무 좀 별로여서 떨어진 팀들이 마음에 밟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토스 아웃도어를 그런 팀 위주로 했어요. 좀 탈락한 팀들 위주로 그 섭외를 해서. 시즌에만 그런 거죠? 네, 그 시즌에만. 왜냐면 다른 시즌 때는 우리가 진행할 때가 아니면 사실 뭐 선정자는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누가 탈락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. 네,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떨어진 팀들이나 아니면 다음에 이 지원 사업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 팀들 위주로 했는데 그 팀들이 그 영상을 활용할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. 고맙다라는 연락도 받고 할 때. 그럴 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고민 상담이나 뭐 피드백을 요청해서 제가 의견을 줬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그럼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잖아요. 고맙다고.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토스 맵에서 이제 여러 콘텐츠를 했는데 제가 보내주신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. 읽어드릴게요. 몇몇 자체 콘텐츠 진행하는 것들 취지를 모르겠습니다. 어떤 연유로 이런 콘텐츠들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. 예제를 알아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EX 마피아 게임. 일단은 각 컨텐츠마다 당연히 의도는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거는 사실 저희의 능력 부족인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컨텐츠에 대한 뭐 의도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애매해요.
타인의 리뷰 같은 컨텐츠를 원하는 뮤지션들이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래 그런 거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왜 해? 가 돼요. 어떤 컨텐츠든. 예, 그러니까 뮤지션들도 상당히 이제 그 자기의 취향이나 어떤 생각, 관점 뭐에마다 끼리끼리 뭉쳐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쪽의 뮤지션들이 엄청 갈망하는 컨텐츠는 누군가에게는 되게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. 마피아 게임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스맵이 만드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대중들한테 관심이 없어요. 예,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중 친화적인 컨텐츠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좀 재밌게 놀아야 된다라는 말에 좀 꽂혀가지고 그럼 좀 우리끼리 좀 게임하고 노는 것도 좀 만들어 볼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기적인 컨텐츠로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죠. 사실 정기적인 컨텐츠화가 됐었으면 뭐 때문에 만든지는 알겠다가 전달됐을 수는 있는데 진짜 1년에 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저런 거 왜 하지? 좀 필요도 없는 거 약간 라고 생각해도 그건 그분의 취향이다. 네. 그 어떤 걸 해도 누군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누군가는 되게 좋아해요. 뭘 해도 그래요. 모두에게 칭찬받는 컨텐츠라는 건 없더라고요. 여러 흐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도 다 다르고 지향하는 점도 다 다른데 저는 오토스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뭐 마피아랑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냥 요렇게 같은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.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뭐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제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그쵸. 불어나와서 네. 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 이제 결과물이 갑자기 이렇게 두섭이 빡 나타났을 때 네. 조금 생뚱맞았던 것 같긴 해요. 제가 맞아요. 느끼기에는. 예. 촬영한 시기랑 업로드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의 조금 저희도 못한 부분이죠. 그 뮤지션들 인터뷰 같은 걸 했었어요. 그 당시에 뮤지션들이 선호하는 컨텐츠와 지원 사업과 별로 필요 없다고 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저는 여러 콘텐츠 하다 보니까 팀들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. 요즘 친구들은 그거에 거꾸로더라고요. 그 필요하다 오히려 예전에 6년 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컨텐츠가 지금 친구들은 그런 거 있어도 좋겠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조금 말씀. 네트워크 관련해서가 좀 있었어요. 예전에 이제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지만 한 2020년도인가 2021년도쯤에 오토스맵이 있기도 전이에요. 그때 이제 그 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한 30팀, 40팀 정도를 만나서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필요 없다라고 그 많이들 공통적으로 뽑던 게 네트워크 관련이었어요. 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들끼리 막 네트워크 파티 이런 거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었어요. 차라리 지원 혜택을 늘려달라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 그 MZ 세대만 제가 따로 만나서 컨텐츠를 찍기도 하고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이 코로나 이후로 그 친구들은 그 씬에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섬처럼 돼 있거든요. 누군가들은 끼리끼리 뭉쳐 있긴 한데 나는 좀 섬이에요.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.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또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든 좋고 나쁨은 없고 또 타이밍이 문제일 때도 있고 우리의 능력 문제일 때도 있고 취향의 문제일 때도 있고 그래서 나쁜 컨텐츠는 없다. 이제 좀 크게 제가 밴드들한테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사실 크게는 두 개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. 그죠? 락스타의 길이랄까요? 두 번째는 대중음악상 받고 싶어요. 사실 꼭 대중음악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정을 받는 뭔가 그 구체화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가까운데 사실 대중적인 선곡은 애초에 오토스맵이 절대 못 도와줘요. 네. 왜냐면 할 줄 몰라요.
그거 할 줄 알면 제가 인기가 많았겠죠? 대중음악상도 마찬가지죠. 제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. 다만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길의 관계자들도 저희는 모르지만 대중음악상은 심사위원이란 게 있고 그 심사위원분들을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한 분 한 분씩 좀 알게 되니까 또 받은 사람들도 좀 알게 되고 하니까 그분들을 소개해 줄 수는 있죠. 예, 그래서 진짜 내 음악을 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뭔가 한번 들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의 좀 쇼케이스 같은 걸 좀 구상하고 있긴 하거든요. 풀고 싶은 에피소드 없었어요? 저랑 막 활동하면서. 처음 1, 2년 일했을 때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. 이게 어떤 거요? 모든 콘텐츠들을 왜 이렇게 다 수치화 시키지? 모든 게 다 숫자와 별표로 연결 짓는 거지?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이게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쭉 가고 근데 그 오타스맵의 관점이 보이니까 어떠한 단체가 뭔가 소설 같은 느낌의 글자가 풀려서 이제 책이 한 권 나온다 치면은 오타스맵은 포켓몬 도감 아니면 그 원피스 그 특집편 정말 보기 좋게끔 요약돼서 해서 이런 아웃풋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제는 뭐 그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해소가 됐어요.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근데 서로 같은 회사니까 너무 이해해 주니까 디파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누군가는 예를 들면 제가 곡을 써오려도 곡을 안 쓰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. 같은 회사니까 왜 곡을 못 쓰는지 이해를 해버리니까 원래 채찍질 같은 개념이 누군가는 에이씨 그건 너가 사정이고 라는 게 팀에서 좀 필요해요. 솔직히 우리가 뭐 어떤 쏜다 해놓고 안 써왔거나 뭐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이 사람은 어쩌라고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말이 무너지잖아. 최소한의 긴장을 하게 되잖아. 오늘 오토스맵 디파이를 하고 있는 양동기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재밌었습니다.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콘텐츠가 다시 살아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. 근데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진행 너무 어렵다.